네, 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의 시작 잡정보센터의 김승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송혜입니다. 자, 박송혜 아나운서, 백수란 말의 뜻을 알고 있죠? 네, 당연히 알고 있죠. 예. 별일 없이 놀고 있는 사람들 백수라고 그렇죠. 하고 남자는 여자는 백조고. 백조고. 네. 그런데 요즘은 이게 그 백수를 얘기하는 다른 뜻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놀면서 월 수입 100만 원이라는 뜻도 있다고 그러고 또 생계 유지와 취업 준비를 함께 하는데 100번을 취업해 도전해도 안 되는 걸 뜻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삼수, 사수, 백수. 예, 뭐 이런 느낌입니다. 예. 100번을 도전해도 안 된다는 생각 정말 짠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취업이 어렵다 보니까 뭐 서류 광탈 이런 건 저희가 뭐 자주 해드립니다만 100번을 도전해도 안 된다는 얘기까지 나온다는 게 참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예. 얼마나 그 상실감과 패배감이 크면 이수, 삼수, 재수, 삼수 백수. 해가지고 백수까지 나오겠어요. 마음이 하지만 아파요. 취준생 여러분 정말 성공 취업의 길이 멀고 험난해 보여도 그래요. 저희 잡정보센터와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시다 보면 꼭 좋은 날이 올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잡정보센터 예. 지금 시작합니다. 네. 네, 공채에서 떨어진 친구들이 아까 뭐 이제 백수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가장 궁금해하는 게 이런 거겠죠. 합격자는 대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길래 뭘 준비했길래 합격한 걸까? 이런 마음일 거예요. 네, 그죠? 맞습니다. 취준생들 사이에서 정말 카더라만 무성한 합격자의 스펙부터 합격 전략까지 알아보는 방송입니다. 네. 합격의 비밀 지금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뭐 또 저희 안방마님이시죠. 네. 리포트의 조민혁 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반갑습니다. 오세요. 네. 오프닝 타이틀이 조금 오해할 것 같아요. 좀 어두워. 톤이 좀 더 이렇게 활기차게. 짠내나게. 합격의 비밀이니까 우리 또 즐거운 얘기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또 이제 뜬구름잡는 얘기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저희가 항상 또 현실을 직시해 드리면서 네. 희망을 드리는 그런 잡정보센터 지금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네. 보통 저희가 합격의 비밀 이번 주만 하는데 2명이거든요. 네, 오늘은 안 데리고 오시고 어디 있는 거예요? 예. 그 이제 뒤에 또 저희가 얘기를 할 텐데요. 네. 저도 이제 몇 번 설득을 했는데 그 개인적인 사정이 좀 있더라고요. 아, 또 한 그래요? 친구는 아직 입사 전입니다. 아, 그러니까 합격을 하고 그래요. 입사 대기 상태고 또 한 분은 지금 회사 연수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중이라 올 수 없는 상황이었다. 네, 좀 나오기가 좀 알겠고 어려워서 잠시 뒤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민혁 쌤, 만나볼 예. 합격자들 그렇죠. 어떤 사람들인지 또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두 분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데리고 나오지는 못해서 좀 양적으로 네. 좀 풍성하게 두 명을 저희 1+1으로 준비를 했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미안한 구직자분 마음에. 네, 좀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서 한 분은 아까 말씀드린 그 L사. 어제 또 최종 합격자 발표가 난 그 여기서 L그룹. 롯데 아니야? 네. 롯데? 예. 네. 롯데의 또 외식 쪽 회사 입사 예정자 분이고요. 한 분은 지금 요새 또 한창 핫한 AJ 그룹 안에서 AJ 네트워크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렌트 쪽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중장비 그 장비업을 또 하는 계열사가 있거든요. 이게 그 아주의 회사. 약자죠? AJ. 아주 네. AJ 네트워크스에 지금 맞아요. 최종 합격을 해서 그리고 또 이분은 요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얘기해요. 그 C모 그룹의 지금 최종 면접도 오. 봤어요. 네. 아, CJ. 네, 그러니까 그 기업의 지금 최종 면접도 본 상태라 와. 나 얘기 이름을 해도 돼, 얘기하면 이거? 안 되나? 근데 여기 이름 써 있는데 다. 그러니까 이름 아마 얘기해야죠. 저희가 다 하는 걸로 하는데 그래요. 이제 이분의 어떤 개인적인 이런 좀 사정이 있어서 네. 너무 구차해? 그래. 그래서 변명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못 괜히 데리고 또 와서 나왔다가 너무 말이 긴데 되게 말이 너무 긴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좀 데리고 나왔다가 또 괜히 또 좀 불미스러운 일이 제가 생길까봐 일단 얼굴 공개는 안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정말 합격의 비밀, 노하우 낱낱이 공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보니까 제가 네. 잠깐 뭐 이렇게 말을 길게 해도 네. 한 명이어도 저희는 직접 보는 게 좋은데 뭐 이렇게 되게 두 명이라고 그러면서 말을 길게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네. 뭐 한 명이 아니고 둘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한테는 또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지 그렇죠. 않을까 네. 생각이 되네요. 예. 네, 오늘도 다양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전화 연결부터 좀 해보도록 할까요? 자, 누가 이분 준비되어 소개를 있을까요? 해주죠. 예. 네, 소개 좀 해주세요. 그 AJ 네트워크스 저희 신동삼 이름이 좀 특이하죠. 동삼 신동삼. 씨. 네, 되게 신동삼. 귀여운 이름인데요. 좀 낯이 있기도 하고 어. 굉장히 좀 서글서글 이름의 느낌이에요. 사실 이분의 인상이나 이런 것들이 네. 굉장히 좀 서글서글하고 넉살 좋은 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분부터 연결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연결이 돼 있나요? 네,
네,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동삼 신동삼 씨. 씨.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우선. 네, 감사합니다. 주변이 시끌시끌하네요. 파이팅이 넘치네요. 예. 지금 아까 오늘 어제 출장 갔다가 지금 사무실 복귀해서 주차장에 잠깐 있습니다. 네. 동삼 씨, 네, 네. 지금 모하삼. 네. 이걸 너무 해보고 싶었어요. 신동삼 모하삼. 예, 뭐 하세요 지금? 어디에요 지금? 예. 저 지금 수원입니다. 수원이에요. 민혁 쌤 네. 오랜만에 만나신 민혁 거예요? 쌤 인사 좀 좀 하세요. 나누세요. 네. 네. 네, 쌤 한번 뵀어야 되는데 못 찾아가서 죄송합니다. 그 여자친구랑 잘 지내요 어떻게?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자친구랑 같이 수업을 들었어요. 오. 아하.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제가 여자친구인지를 또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수업 끝나고 나서 야 니네는 왜 이렇게 맨날 같이 앉아 그랬더니 공부하다가 여자친구라고 오, 네, 또 이렇게 공부하다가 파이팅 잘 넘치더라고요. 됐네요. 아카데미 커플이군요. A씨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민혁 쌤을 언제 만난 거예요, 동삼 씨? 이게 제가 예전에 페이스북 보다가 음. 그냥 라이브 방송으로 추천으로 떠서 이거 보게 됐는데 취업 관련해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 보고 독서를 막 날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재밌고 신선해서 그 정보를 많이 알려주셔서 그게 이름 뭐죠? 페이스북이? 제가 하고 있는 이제 개인적인 라이브 방송이 직격탄이라는 직격탄 네, 맞아요. 라이브 직격탄. 방송. 맞아요. 네, 사실 이학 그 동삼 신동삼 씨라고 그래요. 신동삼 씨 같은 경우에는 지방에 거주하다 보니까 사실 뭐 서울까지 와서 이런 취업 정보를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좀 없죠. 그랬군요. 네, 그러니까 네. 이런 지방 분들을 위해서 저도 이제 개인 방송을 했는데 꾸준하게 방송 때 들어와서 낯이 익었어요. 이분이 네. 수업을 듣기 전에.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제 어떤 개인 방송을 좀 꾸준하게 시청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이렇게 민혁 쌤이 페이스북 라이브를 할 때 꾸준히 들어오셨는데 어떤 내용이 가장 와닿았었어요? 이제 제가 알고 있던 약간 카더라에 네. 대한 기업 정보에 대한 카더라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는 부분이 너무 좋았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원 직무에 대한 역량들이랑 이렇게 어떻게 자소서를 써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피드백을 해주셔서 네, 그런 정보를 잘 유용하게 신동삼 씨, 네, 좀 방송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네, 좀 더 좀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네. 네. 지금 너무 좀 초심을 잃었네요. 제가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네네네. 처음에 저희가 그때 이제 5월부터 방송을 보셨잖아요, 제 방송을. 네네네. 그러니까 처음에 방송을 보면서 취업 시장에 대해서 좀 의심했던 부분이 있었을 텐데 네. 지금 얘기하신 대로 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지방에서 이제 취업을 접하다 보니까 네. 카더라가 되게 많잖아요. 뭐 토익 공부를 네. 해야 된다라든지 뭐 직무 관련된 경험이 많아야 된다라든지 뭐 공백기가 있으면 안 되라든지 뭐 자격증이 많아야 된다라든지 네, 맞습니다. 주변 그 구직자 분들은 어땠어요? 본인 그 당시 5월 6월에 그 당시에 뭐 다들 토익하고 영업군인들 토익 준비하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그런 시간에 좀 더 열심히 돌아다니고 그런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그런 거 위주로 했었고 뭐 공백기 관련해서도 제가 공백기가 3년이기 때문에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직접 느끼고 지원해보니까 탈락되지 않는구나라는 걸 좀 느끼게 됐었죠. 그러니까 이 신동삼 씨가 제가 이게 대단한 게 뭐냐면 지금도 이제 얘기를 했는데 공백기가 3년이에요. 졸업을 한 지가. 네. 그러니까 졸업을 한 지 꽤 오래됐거든요. 졸업을 언제 하셨죠? 졸업은 16년도에 했는데 네. 학교를 엄청 오래 다녔습니다. 제가 07학번입니다. 네. 07학번인데 뭐 하느라고 9년을 다녔어요, 학교를? 학교에 뭐 아까 얘기해드렸던 것처럼 스펙을 좀 바꿔보고 싶어서 뭐 교수도 해보고 편입도 해보고 잘 인생하기 교환학생도 다녀오고 그런 식으로 약간 다양한 그랬군요. 너 편입 준비도 했어요? 편입을 준비해서 간 건 아니죠? 네, 못 갔습니다. 준비만 했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좀 학교 생활이 길어지고 또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지방에서 대학을 졸업하다 보면은 네. 목표 자체를 우리 지방대분들을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라 아예 대기업 입사를 생각을 안 해버려요. 네. 안 아예- 되겠거니라고 그죠? 생각을 그러니까 하는 나는 거죠. 그냥 뭐 인적성 준비도 안 하고 내가 무슨 삼성이야라든지 뭐 중견기업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죠? 그렇게 하죠 보통. 네,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주변 선배들 중에 그렇게 대기업 입사하시는 분들 보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신동삼 씨 같은 경우에는 좀 자기가 어떤 그런 정해진 틀이나 주변에서 생각하는 어떤 시선들에서 좀 자유롭게 좀 더 도전적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지금 다니고 있는 재직 중인 이렇게 또 훌륭한 회사에 입사도 했고 제가 아까 전에 오프닝 들으셨어요? 신동삼 씨? 네, 아까 네 들었습니다.
아, 들으셨어요? 네네네. 그 다음 주 면접을 보시는 거죠, 최종. 네, 다음 주 최종 면접입니다. 이 얘기 내가 해도 되는 거가 아니니? 됩니다. 어떻게 될지 아직 선택을 못했는데. 네. 그래요. 뭐 CJ에서 사람 하나에 관심 있겠어요. 그러니까 뭔데 어쨌든 AJ, CJ 어떤 J로 또 떨어지네요 또. 예. AJ는 붙었고 또 하나 이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건데 저희가 뭐 이렇게 얘기를 길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 취업 준비생들은 그래서 네. 저 신동삼이가 어디 나온 건데라는 네. 게 궁금할 거예요. 어디 학교 졸업한 거예요? 저 대전에 있는 배제대 학교 나왔습니다. 아하, 배제대학교. 배제대학교. 저희가 자주 언급했었던. 네. 그래요. 그럼 거기- 07학번이면 몇 년생인 거예요? 88년생입니다. 네. 30입니다, 올해. 그렇군요. 근데 네. 야, 학교를 학교 뭐 제가- 자랑 한번 해주세요, 신동삼 씨. 배제대학교 이런 학교다. 30초 드릴게요. 술 많이 마십니다.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저 죄송한데 다시 갈게요. 그 본인의 어떤 개인 취향을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당황스럽네요. 근데 야, 술을 많이 마십니다. 나 이거 어떻게 살릴까 싶었는데 네. 이렇게 살리는군요. 그러니까 네. 내가 볼 때는 재치가 있어도 된다 보다. 이 친구 잘하는데요. 학교 실제로 경영학과가 한 학년에 몇 명 정도 돼요? 한 1학년 130명 그때 당시에 된 것 같습니다. 네. 130명 정도요? 그럼 실제로 신동삼 씨 같이 이렇게 입사를 하는 분들 비율은 어느 정도 될까요? 그럼 130명 중에 한 자릿수? 한 자릿수. 한 자릿수. 그러면은 진짜 힘든 거야, 그러니까. 10% 10명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10% 네, 안 안 됩니다. 되는 다들. 거예요. 네. 거기 사이에 우린 또 동삼 씨는 학교를 그렇게 주야장수 다녔는데도 이제 된 거고 네네, 맞습니다. 대단한 거네요. 대단하네요, 예. 정말. 아니, 네. 감사합니다. 88년생에 배제대학교 경영학과. 경영학과를 졸업했다는 거 취업 준비생 여러분께서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보니까 그 우리 동삼 씨가 네. 이번에는 수시 채용 된 것 같은데 네. 이전에 다니던 그러니까 올드루키란 말이 있었어요.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어디를 다닌 거예요? 그 전에는 경영. 이전에 신성통상의 이제 탑텐이라는 SP 브랜드 그 점장 후보직으로 좋은 들어가서 회사예요. 신성통상 신성통상 좋은 회사죠, 좋은 굉장히. 회사예요. 예. 그쪽에서 이제 점장 업무를 좀 11개월 정도 수행을 했습니다. 그거 좋은 회사인데 왜 그만뒀어요? 그게 이제 제가 처음에 공채라고 해서 입사를 했을 때 네. 계약서상 사원이라고 나올 줄 알았는데 이제 제가 계약서를 현장에 가서 직접 받아보니까 판매사원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등급할 때 문제가 있고 판매사원에서 사원 전환이 또 한 3년 정도 걸려서 제가 원하는 좀 슈퍼바이저나 지역 담당자로서 좀 역량을 쌓기가 힘들 것 같아서 네. 그러니까 정규 공채 직원으로라기보다는 판매사원 약간 그렇게. 네, 판매사원. 네. 그거 약간 네. 좀 본인이 건방진 거죠? 아니 왜냐면 우리 또 구직자분들이 들으면 아니 판매사원이 뭐 어때서 그거를 갖다 1년을 못 채우고 나오나 그걸 좀 다시 한번 명확하게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판매사원이라는 네. 일의 성격이 본인의 어떤 포부와 좀 맞질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 판매사원을 제가 원하는 거는 그 매장 하나만 거기만 하는 게 아니라 매장 한 10개, 막 20개 정도 관리하는 슈퍼바이저 직무를 좀 하고 싶었는데 예. 그런 곳을 올라가려면 사원의 타이틀을 달아야 되고 근데 영업 판매사원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네. 그 슈퍼바이저로 가는 길이 좀 험난하다. 네, 그 험난한- 가능성도 희박하고. 네, 네. 네. 근데 사실 요런 아니, 요런 그 얘기는 가능성을 뚫어야죠, 그래도. 그치, 뚫어야 그러니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런 부분은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인터뷰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 실제로 면접장에 가면 되게 싫어할 얘기예요. 그래요? 면접관들이 예를 들어서 신동삼 지원자는 신성통상이라는 나름대로 굉장히 탄탄한 그 벤더 회사를 다녔는데 왜 퇴사했나 그랬는데 네. 저는 좀 더 포부가 크고 매장도 관리하고 어떤 슈퍼바이저가 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럼 너는 입사해서 우리 회사도 좀 이런 단순한 판매사원급의 일을 하면 넌 또 퇴사하겠네? 하고 이제 그러니까 작정해서 공격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건머들었네라고 이제 할 수도 있겠는. 깔끔한 정리죠. 조심해야 할 그렇죠. 발언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구직자분들이 요거는 이제 인터뷰니까 저희가 네. 자유롭게 얘기하는 거고 네. 혹시 요거를 또 이제 필기를 하더라고. 우리 구직자분들은 네. 이거 지금 이거는 따라하면 안 KTX 보고 되겠네요. 있어. KTX에서 이거를 또 이제 보면서 이직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는 뭐 리더십을 얘기해야 돼. 네. 이걸 또 필기하다가 또 이제 내년 방송 또 본다. 네. 그래. 자, 그러지 마시고요. 신동삼 씨 그러면 어쨌든 지금 합격을 한 거잖아요. 합격한 회사와 직무 소개도 해주시겠어요? 제가 지금 다니는 회사는 AJ 그룹의 이제 네트워크 지주사에 있고 이제 건설 장비를 이제 렌탈해주는 중간 연결사 정도의 이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장 돌아다니면서 렌탈 상담해주고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 그러면 원래 다녔던 회사의 업무나 뭐 산업 분야도 좀 다른데 어떻게 지원을 하게 된 거예요? 자소서 썼던 그런 방향이나? 자소서 썼던 방향은 제가 이쪽은 아무래도 현장을 돌아다니기 힘들어서 자체 관련해서 좀 많이 보고 기사 관련해서 많이 정보를 얻어서 쓰게 되었고 이게 AJ를 원래부터 좋아했던 회사가 아니었는데 이제 제가 나머지 회사들도 결과가 잘 좋지 않아서 계속 꾸준히 준비를 하다가 여기를 회사를 알아보니까 괜찮고 전망이 너무 좋은 것 같아서 네. 지원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동삼 씨 같은 경우는 그 뭐 스펙 같은 걸로 봤을 때는 네. 크게 뭐 뛰어나다. 오히려 더 이제 뭐 그 학교도 평범하고 또 네. 어떻게 보면은 그 3년이라는 공백도 있었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그 회사 입장에서는 그 좋아하지 않을 수 있는 직군일 수도 그 군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보니까 분위기가 참 좋은 것 같고 이전에 신성통상에서 어떤 했던 경험 같은 거 네. 매장 관리하고 했던 거 그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됐나요 시험 볼 때? 이제 취업할 때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리더십이라고 한다면은 네. 저는 리더십을 제가 매장을 직접 애들을 채용을 해보고 운영을 해보니까 느끼는 그런 리더십을 좀 더 디테일하게 이해할 수 있었고요. 매출 관련해서 이제 제가 분석을 해보고 프로모션을 직접 따보고 예. 이러니까 이런 제가 고객 상대하는 능력이 좀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해줄 수 있었던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군요. 네. 실무에서 직접 사람들과 좀 부딪히면서 네. 그걸 조율하기도 하고 관리하면서 했던 부분들이 B2B 영업직의 어떤 그 직무 역량으로 어필이 됐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저희가 그 볼 때 올드루키다라고 하면은 그 실무 경험이 있다는 거 분명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이긴 하지만 반대로 좀 그 회사에서 그 아주 시험 볼 때 뭐 좀 꼬리 질문 같이 불리하게 작용했다거나 좀 질문을 공격해 들어온 네.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좀 얘기해 줄까요? 아까 주변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회사 관련해서 저희 능력이었습니다. 이제 질문 받았어요? 퇴사에 대해서? 네, 엄청 많았습니다. 엄청 많이? 많은 분들이 네? 많이 받았군요, 그 질문. 네, 5분 계셨는데 5분이 다 돌아가시면서 물어보시고 그래서 뭐라고 했는지를 좀 들어봅시다. 네. 이제 제가 이제 나가오게 됐던 그 계약서상의 좀 문제를 먼저 처음에 설명을 해드리고 그 조직에서 제가 좀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그걸 못했다는 점. 근데 그 점을 제가 AJ도 할 수 있고 그 제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이런 게 있으니까 여기서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신사업이나 뭐 새로운 렌탈업을 하는데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5분께 다. 그랬을 때 꼬리 질문을 안 해요? 그냥 믿어주세요? 계속 뭐 거기서도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네, 계속 매장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데 좀 너무 건방진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근데 저는 그래도 제가 원했던 게 지역을 담당하는 슈퍼바이저였고 이런 업무는 여기에 더 맞는 것 같다라고 이런 식으로. 그 실제로요, 신동상 씨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네. 우리 영상을 그 올드루키 분들이 상당히 많이 보세요. 네. 그죠? 그리고 저도 이번에 하반기 때 그 재직 중이신 구직자분들을 좀 많이 만났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제가 그러니까 그 이론적으로는 지금 답변하신 게 사실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 당당하게 정말 자기의 퇴사 사유를 밝히는 게 맞는데 네. 면접장에 가서는 많이들 위축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정말 뭐 솔직하게 얘기해도 상관이 없냐는 학생들도 있고 네. 뭐 실제로 너도 그랬고요, 저한테. 예. 예, 그래서 이번에 그 C사 면접 볼 때도 또 질문을 혹시 받으셨나요? 1차 면접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사에서는 기준을 그렇게 많이 물어보시진 않았는데 꼭 물어보시긴 하고 꼬리 질문 3개 또 들어왔습니다. 그래요? 네. 그 올드 루키 분들에게 짧게 한마디 해주세요. 만약 면접장에 가서 퇴사 사유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는 뭐 요거는 반드시 뭐 기억을 해둬라. 네. 뭐가 있을까요? 퇴사한 거를 가지고 위축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걸 꼭 얘기를 해주고 그러니까 저도 처음 이제 퇴사를 하고 나서 첫 면접을 봤었는데 다른 회사를 그때 당시에 제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 당당함이 묻어나지 않고 죄인인 것처럼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당당하지 못한데 그런 거를 죄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만의 무기라고 생각을 하고 제 역량과 좀 묶어서 얘기를 한다면 그걸 원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 AJ 전에도 그러니까 면접을 보셨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거는 떨어졌었다는 얘기예요? 네, 그 등원 그때 바로
아,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요 AJ 입사하기 전에 다른 회사 면접도 봤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 퇴사 사유에 대해서 지금 얘기한 대로 조금 우물쭈물하고 솔직하지 않게 해서 불합격을 했던 경험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구직자분들은 좀 당당하게 저는 특히 그래요. 올드루키 분들은 접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뭐가 창피해서 있는 걸 다 얘기하길 바랍니다. 예. 네. 자, 지금 아마 올드루키들 많이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쌤이 뭐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 한번 해주시죠. 진짜 저도 이제 스펙 자체가 보통보다 못하는 경우라고 볼 수도 있고, 저처럼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영업 직군 같은 경우에는 절대 그 카페에만 앉아있지 말고, 제발 좀 나가서 좀 필드 돌아다니면서 식품 영업 같은 경우 아주머니들이랑 얘기도 해보고 필드 다양하게 돌아다니면서 정보력을 얻는 게 가장 중요하고, 너무 위축되지 말고 당당하게 준비 계속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자, 우리 민혁 쌤한테도 고맙다는 어떤 메시지 한번 좀 네. 전하시죠. 예. 제가 지금 어떻게 부탁드릴 건 없는데 렌터카 필요하시면은 제가 임직원 55%까지는 깎아드릴 수 있습니다. 아, 기대하고 이 있겠습니다. 친구 굉장히 현실적인 친구구만. 네. 약간 뭐 술 발음부터 해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되게 예. 밝은 분위기가 느껴지는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신동삼 씨 합격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오늘 연결 고맙습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자, 바로 이어서 두 번째 합격자 네. 만나봐야겠죠? 예. 네. 예. 롯데 칠성에 인턴으로 들어가서 신입사원으로 전환이 된 분입니다. 야. 자, 최연사 합격자 연결돼 있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남자분이세요? 네. 네. 저 많이 받아가지고. 성함이 최연사라고 해서 예쁘시네요. 여자분인 줄 알았는데 남자분이시군요. 예. 네. 네, 굵은 중성적인 목소리가. 팀의 최윤서 씨 반갑습니다. 일단 축하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윤서 씨가 이제 가장 눈여겨볼 건 저희가 지금 박성희 아나운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네. 인턴에서 정규직 사원으로 당당하게 합격을 한 건데 일단 윤서 씨 입장에서는 그 전환의 인턴을 2개월 거치고 그리고 최종 네. 평가를 받아서 생존을 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그 과정이 2개월이 지옥 같았어요, 2년 같은 지옥 같은 일정이었을 것 같은데 일단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네, 말씀하신 것처럼 2개월 동안 인턴이 잔인한 전형인데 회사에 들어가서 그 해당 직무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을 할 수 있고 또 뽑히게 되면 더없이 좋은 전형인 것 같아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은 지점에 배치받은 친구들보다는 정량적인 스펙이 많이 딸렸었기 때문에 입사를 해서 경쟁을 하다 보면 꼭 좋은 전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랬군요. 네. 그 최윤서 씨, 네. 되게 어색하네요. 지난주에 봤는데 또 최윤서 씨라고 하니까. 그 방금 전에 정량적인 스펙이 본인이 좀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우리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이 최윤서 씨의 스펙은 아직 잘 몰라서 이게 네. 부족한 제가 볼 건데. 때는 굉장히 뛰어난 스펙이거든요. 그럼요. 네. 그럴 수 혹시 있죠. 본인의 간략한 스펙과 네. 그 당시 지금 최종 합격한 동기들 말고 그 당시 같이 경쟁했던 분들의 대략적인 스펙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다른 뭐 정량적인 스펙도 많지만 가장 대표적인 스펙으로 보시는 게 다들 학교잖아요. 네. 네, 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도 일정 분야에서는 좋은 거예요. 이제 세종대 호텔경영학과인데 세종대. 네. 같은 지점을 배치받은 친구가 이제 연세대나 뭐 중앙대 아, 그런 친구들이었거든요. 근데 세종대 호경과는 아시다시피 국민대 뭐 자동차과 같이 제가 특화돼 때는 있지. 뭐 중대 관공 뭐 이런 데처럼 굉장히 높은 점수의 학교이기 때문에 학교로만 볼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관광 쪽이나 제가 호텔 쪽으로 갔으면은 그 아하. 말씀이 맞는데 일반 기업체 쪽으로 갔을 때는 제가 항상 들었던 질문이 왜 왜 관광이나 호텔 안 가고 일로 가냐고. 왔냐? 네, 나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그것 때문에 좀 처음에는 면접 때 많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 질문을 네. 분명히 할 것 같긴 한데요. 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박송희 아나운서도 경희대 호텔 나왔거든요. 네네. 근데 아 이제- 그래 나 몰랐어. 아 경희대 그래요? 나왔어요. 네. 그런데 최윤서 씨, 예. 네, 요 막간 질문인데 세종대, 경희대, 호경 어디가 좋나요? 그건 당연히 세종대에 농담입니다. 나왔을 네. 모교가 더 좋다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요. 자, 박송희 아나운서는 인정하시지 않네요. 예. 근데 웃고만 있겠습니다. 아까 뭐지? 네. 저희가 박봉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네. 그런 질문 때문에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이 호텔 직종이 처음에 좀 연봉이 세지 않기 때문에 다른 뭐 대기업이라든가 옮기는 경우 좀 본 적이 있어서 그런 네. 질문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답을 맨 처음 했었어요? 왜 아무래도 호텔 안 갔냐고 제가 했을 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 국내 시장 자체가 좀 파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저희 업계 자체가. 그래서 저는 좀 더 현실적으로 뭐 연봉이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하. 뭐 그런 거는 제가 생각을 해서 이제 일반 기업으로 지원을 하게 된 거고, 이제 제가 면접 가서 말할 때는 제가 이제 대면 서비스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 점을 살려서 영업 관리나 영업 직무를 하면 남들보다 좀 더 뛰어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 기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최윤서 씨 네, 기억하기로는 본인은 네. 면접을 잘 보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수업 때도 그렇고. 네. 면접 보고 지금 불합격한 적이 있어요, 혹시? 그러니까 최종 가서 조금 많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최종에서 많이 떨어졌어요? 네. 저 그러니까 최종은 면접이보다는 뭐 이제 그러니까 이 지원 회사의 호감도 최윤서 씨 있거든요. 같은 경우에는 뭐 시간 관계상 제가 좀 짧게 말씀드리면 그 메가박스도 최종 면접 합격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영화관 매니저로 근무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얘기한 어떤 자기만의 포부가 있어서 입사를 안 하고 그러니까 정규직 사원으로 입사할 수 있는 그 합격을 포기하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좀 불안정한 네. 인턴으로 근무를 해서 정규직 전환해서 경쟁해야 되는 요 그 소위 길을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의 확신이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좀 도전하기 어려운 네. 그런 전형을 또 뚫어서 상당히 좀 칭찬할 만하고 어제 최윤서 씨 롯데가 최종 합격자 공채 발표를 했어요. 네. 주변에서 어떻게 좀 되신 분들이 좀 있나요, 롯데? 제가 몇몇 이제 후배들이나 다른 친구들한테 전화를 했었어요. 물어보기도 애매하지 뭐. 하질 않더라고요. 네. 안 되더라고요. 안 됐다. 네. 이게 되게 어려워요. 그러면 롯데가. 두 달 동안 어쨌든 정말 고생이 많으셨는데 아까 네. 본인이 말씀하기에 이제 상위 학벌들과 경쟁을 해야 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인턴 네. 생활하는 도중에 그러면 어떤 점을 좀 어필해서 합격까지 간 것 같아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신입사원이기 때문에 약간 좀, 그리고 영업관리 직무이기 때문에 좀 성실함과 이런 근면함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저는 인턴을 2개월 동안 하는 동안 선배 사원분들보다 항상 30분 먼저 출근을 했었어요, 무조건. 그래서 항상 잘했네. 먼저 현황표도 잘했어. 보고 뭐 사급 조직 지시사항도 보면서 이제 금요일마다 멘토님이랑 이제 면담을 했었는데, 그때마다 제가 궁금했던 점들을 정리해서 물어보고 그거를 인턴 일지로 정리하면서 이제 하루하루 계속 복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가 느끼기엔 30분 일찍 가는 게 그게 그렇게 큰 메리트가 있나요? 약간 지금 노하우를 공개 안 해주시는 것 같은데 조금. 동기들은 일찍 아니. 출근을 안 해요? 삼- 힘든가? 그러니까 영업 30분? 조직이기 때문에 다 일반적으로 정시 출근을 생각하시는 하네. 출근 시간보다 훨씬 일러요. 근데 그거에 30분 일찍이니까 저는 그러니까 인턴 사원들보다 30분 일찍 아니고 그러니까 정시에 30분 일찍이 아니고 네, 보통 일르게 오는데도 그거보다 30분 정도 빨리 왔다 그 말씀이신 거죠? 네, 그래서 뭐 인턴 오. 그리고 뭐 상급 조직 지시사항도 보고 하면서 제가 최종 면접 때 이제 발표할 거에 대해서 정리도 하고 뭐 아이디어도 생각하고 혼자서 그렇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되게 좀 평소에 소신이 있는 편이죠? 네, 제가 주장도 있고. 그러니까 인턴을 시작하면서도 제가 이거 되게 근거 없는 자신감인데 그냥 일하는 근자감 모습을 중요하죠. 보여줄 수 있으면 음. 누구한테도 안 꿀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성실함이 저희가 가장 큰 합격의 무기였네요. 비밀로 보기에는 너무나 뛰어난 친구예요. 뛰어난 친구고. 저희 잡정부센터 또 애청자예요. 네. 그래요? 네, 오랫동안 저희 잡정부센터를 또 잡정부 시청해 주셨죠. 센터를 보면서 도움이 됐어요? 실제로? 네, 실제로 음. 너무 이제 부직 시장에 너무 뜬구름 잡는 일엔 정보들이 많잖아요. 희망 고문하고. 네, 그렇죠. 선생님들도 나와서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네. 이거를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뭔가 더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단순히 그냥 이론만 말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와닿지가 않는데 사례들을 들어서 설명해 주시니까 그 점이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되게 말을 그러니까요. 줄 있게 잘하고 오늘 윤서 씨도 보니까, 또 하나의 사례가 되면서 될 수밖에 희망이 없는 되겠네요. 친구네요 보니까. 네. 근데 어쨌든 성실함을 꾸준히 보여준 거 그게 이제 가장
크게 어떻게 보면은 그렇잖아요. 저희가 볼 때도 회사에서도 네. 묵묵히 일찍 오고 성실하게 한 친구 제일 보기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어필한 것 같고 최종 면접에서는 좀 안 된 적이 있다고 했었는데 물론 그건 면접의 문제라기보다는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건데 롯데에서 최종 면접을 성공한 어떤 이유, 본인만의 어떤 노하우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전에 탈락했던 최종 면접에서는 그러니까 대부분의 구직자들이 하시는 것처럼 내가 제일 잘났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갔었던 것 같은데 제가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한번 태도나 이런 것들을 바꿔보자 해서 뭔가 절실함을 많이 강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아하. 그래서 1차 이제 인턴이 되기 위한 면접에서는 제가 그 면접을 볼 때 그 전날에 그 면접이 열리는 장소에 실제로 갔었어요. 네. 가서 이제 그 에피소드를 이제 마지막 할 말 없느냐 했을 때 그 에피소드를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굉장히 좋게 예쁘게 봐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그러면 인턴 끝나고 이제 정규직 전환 평가가 또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네. 네. 그 생생한 후기도 좀 들려주시죠. 일단 계열사마다 다르지만 제가 이제 합격한 계열사의 경우에는 PT 면접하고 최종 면접 이제 두 가지로 나뉘고 이제 PT 면접이랑 최종 면접을 같은 자리에서 봐요. 이제 PT 면접 주제 같은 경우는 실습하면서 개선했으면 하는 사항을 이제 PPT로 만들어서 10분간 발표하고 면접관님들 피드백과 질문을 받았는데 저는 이제 다른 친구들과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좀 정량적 수치를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군요. 아까 이제 얘기할 때 저희가 그 절실하다 했었는데 저희가 절실과 어떤 구차의 차이를 좀 둬야 되거든요. 네. 절실하지만 구차하면 안 되는 거. 어떤 본인만의 그런 절실함을 오롯이 잘 전달했던 그런 어떤 방법이란 게 있을까요? 그런 것들이? 일단 맨 처음 저는 그 면접장에 들어갈 때 인사를 다른 지원자보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3번 했었어요. 3번. 구차할 수 있는데. 구차한데요? 그거 구차합니다. 그러니까 인사를 3번을 할 필요가 있나요? 네. 경우에 따라서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이 제가 속한 계열사 제사 자체가 쌍번을 3번을. 굉장히 조금 업무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는 계열사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조금 어필했던 게 아무래도 면접관님들한테는 조금 좋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또 아까 최종 평가 그 PPT 뭐 할 때 잘 쓸 정량적 거야? 수치를 네. 내보였다고 했잖아요. 정량적 네. 수치라는 건 정확히 어떤 걸 얘기한 어떤 거예요? 식으로 한 거예요? 좀 그러니까 팩트를 좀 제공한다는 생각으로? 네, 대부분의 인턴을 하실 때 뭐 PT 면접이다 이런 거 하시면은 그냥 자신의 생각을 이런 식으로 추상적인. 하겠다, 네 그런 식으로 그렇죠.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는 인턴이다 보니까 볼 수 있는 자료가 한정돼 있어요. 네. 다 주질 않아요, 저한테. 그래서 받아볼 수 있는 자료랑 그걸로도 부족하면 저는 이제 주말에 이제 선배 사원님들한테 뭐 전화 드리기도 하고 직접 만나 뵙기도 하면서 이제 2차적으로 가공된 자료라도 이제 확보를 해서 이제 PPT에 넣었던 것 같습니다. 나름 본인만의 통계 툴이 있었군요. 좀 이렇게 네. 어떤 자료를 낼 수 있는 빅데이터가.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말이 이게 되게 대단한 중요한 이게 친구예요. 뭐냐면요. 네. 그러니까 인턴을 하게 되면은 이 직원, 그러니까 아직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나 이런 걸 공유해주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인턴 같은 경우에는 4번이나 이것도 좀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메일을 보낼 때도 같은 부서에서 지금 있기는 하지만 선배들이 최윤서 인턴한테도 이 자료를 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 결국에 이제 공유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최윤서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갈증을 느끼고 거기서 그냥 정체한 게 아니라 주말이나 업무 외적인 시간에 선배들에게 조금 집요하고 이렇게 좀 더 노력을 해서 본인이 원하는 그런 자료들을 그랬군요. 이게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학교 자, 포인트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윤서 씨는 제가 쭉 들어보니까 굉장히 성실하게 준비를 잘 했고 전략을 잘 세웠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끝으로 제가 네. 질문 하나 드릴게요. 민혁쌤 수업을 들으면서 실제로 도움됐던 거. 그러니까 뭐 욕먹는 거 말고 실제로 이게 정말 도움됐다는 거. 그러니까 이전에 민혁쌤을 알기 전에는 아무리 준비해도 안 됐던 게 있는데 민혁쌤 만나고 나서 이런 점이 정말 도움됐다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그러니까 현장에 계신 현직자분들을 남들보다 손쉽게 인터뷰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소서를 어떻게 써라 이런 거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는 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선생님 통해서 좀 아, 여러분을 만나 휴민트를 가동하신 거구나 또 선생님이. 네. 그죠? 본의 아니게 선생님이 휴민트가 돼주셔가지고 이분 말이야. 아니 제가 볼 때는 조민혁 쌤 편애한 거예요, 약간 좀? 아니 약간 편안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열심히 하려는 약간 편애도 친구들은 있대. 그 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윤서야 뭐 도움 받을 거 없겠니? 우리 현직자들 좀 알려줄 거 있는데 어떠니?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같은 학생이어도 열심히 안 열심히 해야 하면 될 것 같은 친구예요. 될 거라는 확신이 당연히 있죠. 이렇게 열심히 뭐 네. 최윤서 씨 같은 경우 제가 뭐 불합격할 거라는 생각 전혀 안 했었고. 근데 열심히 해도 안 된 친구도 있었잖아. 근데 네. 그래도 그런 친구한테도 잘 해주시고. 찾아가면서까지 도와주진 않아요. 네. 네. 자신이 두드렸기 때문에 또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 그래요. 것 같습니다. 예. 자, 뭐 자신과 비슷한 전공을 가진 뭐 학교 후배들이나 아니면 인문계생 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 한번 전달해 주시죠. 그러니까 친구들이나 혹은 주변 사람들이 뭐 어디 합격했다, 뭐 어디 되고 있다 이러고 말씀들을 많이 들으실 텐데 비교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취업 준비라는 거 자체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자존감 싸움이라고 생각하는데 남과 비교하는 순간 제가 작아지더라고요. 예. 취업 시장 자체가 자소서부터 해서 인적성, 면접 준비까지 되게 해나가실 게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치지 않도록 계속해서 자존감을 확보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뭔가 유하지만 꾸준함이 느껴지는 네. 진국 같은 남과 비교하지 그런 않고 느낌이었습니다. 예. 네, 정말 합격 축하드리고요.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최윤서 씨와 함께했고요. 끝으로 민혁 쌤한테 짧게 한마디 네. 듣고 가면 최윤서 시겠습니다. 씨가 시간 관계상인데 자소서 얘기를 못 해줬는데 네. 자소서를 정말 잘 썼어요. 오. 10점 만점에 자소서를 몇 점? 10점 만점에 거의 9.5. 이 9.5. 자소서를 오. 다다음 달에 이제 제 2018년 개정판 책이 나오는데 그것도 거기 제가 실어놨어요 지금. 네. 안 실어놨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소서 지금 오늘 방송에 나오셨던 분들 궁금하시면 참고해 주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책 사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맞습니다. 깔끔하네. 네. 같은 호경과 전공이라고 아주. 네. 네. 네, 지금까지 조민혁 쌤과 또 두 명의 합격자분 전화 연결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1부에서 마치고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일자리 방방곡곡이 또 준비돼 있고요. 네, 취준생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지난주 네. 첫 선을 보였던 코너입니다. 네. 취준생 인권위원회도 준비돼 있습니다. 어디를 마시고요. 채널 고정.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잡장구센터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2부에서는요, 지난주에 처음 선보인 코너죠. 아주 네. 뜨거운 반응이었는데요. 취업준생에게도 인권이 있다. 취준생 인권위원회가 준비돼 있고요. 네, 먼저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부터 준비돼 있습니다. 네, 만나보시죠. 함께 보시죠.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수원으로 먼저 떠나볼 텐데요. 윤명희 주무관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원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윤명입니다. 네, 오늘 수원은 어떤 소식이 준비돼 있나요? 첫 번째로 소개할 기업은 태림 포장 공업주입니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안면에 소재한 골판지 제조업체로 종이 제품 생산직, 물류 출하 사원 각 5명을 모집합니다. 담당 업무는 종이 제품 생산직은 골판지 원단 및 상자 가공 생산 기계를 조작하고 물류 출하 사원은 골판지 원단 검사 및 상하차 업무를 합니다. 학력 경력은 무관이며 근무 시간은 주 5일 2교대 근무, 격주 토요일 근무로 주간은 08시부터
9시까지, 야간은 20시부터 다음 날 07시까지이며 토요일은 08시부터 17시까지 근무합니다. 급여는 연봉 3,200만 원에서 3,300만 원입니다. 복리후생으로는 통근버스, 기숙사, 당뇨 학자금 지원, 자택 통근 시 월 10만 원 교통비 지급 등이 있습니다. 채용 시 마감으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 구직 내용을 확인하시고 구인 내용을 확인하시고 이력서를 방문, 팩스,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복리후생이 아주 다양하니까요. 관련 구직자분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바로 알려주시죠. 두 번째 소식은 다양한 프로그램과 특강 소식 준비했습니다. 단기 집단 상담 프로그램으로는 12월 4일 월요일 대인관계 능력 향상, 12월 5일 화요일 면접 기술 습득하기를 주제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특강 프로그램으로는 12월 8일 금요일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을 주제로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특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프로그램 장소는 수원 고용센터 3층 단기 집단 상담실과 실업급여 설명회장으로 참여를 원하는 구직자분들은 일정을 참고하셔서 미리 워크넷을 통해 신청하거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하셔야 합니다. 프로그램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50번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네, 구직자 여러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주무관님.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랜만에 연결합니다. 서울의 박가희 주무관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고용센터 박가희 주무관입니다. 네, 오늘 준비된 소식 알려주시죠. 네,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에 위치한 주식회사 한국크레딧라이프에서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 전문가 연구소장급 1명과 연구요원 3명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초대졸 이상의 학력과 3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합니다. 어플 자바 API 설계 및 개발, 환경 웹 개발 업무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와 영어 가능자를 우대하고요. 급여는 연봉 2,400만 원에서 7,000만 원 사이입니다. 접수는 이메일을 통해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을 제출하시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을 참고하여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 구직자 총 4명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관련 구직자분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주무관님. 네, 고맙습니다. 일자리 방방곡곡 서울과 경기 지역의 채용 정보 살펴봤습니다. 현대판 음서제라고 할 수 있는 고용세습을 단체 협약에 규정한 기업이 약 700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100명 이상 유노조 사업장 2,700여 곳의 단체 협약 실태를 조사한 결과 현행법을 위반한 단체 협약이 절반에 가까운 1,100여 개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국회에서 취업준비생의 인권을 위한 보호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하지요. 네. 국회에 취준생 인권보호법을 위한 움직임이 있다면 네, 저희 잡정보센터에는요. 네. 취준생의 인권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취준생 인권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몰라서 넘어가고 취업시장의 약자라서 알면서도 참아야 했던 그런 일들을 우리 취업준비생들이 많이 실제로 겪고 계실 텐데요. 이 코너 통해서 많은 분들이 자기 권리를 좀 당당하게 지킬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예. 자, 오늘 취준생 인권위원회 함께해 주실 분들 모시겠습니다. 네. 송진원 쌤과 임현준 쌤 두 분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또 조서연 아나운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조서연입니다. 네. 자, 지난주에 저희 취업준비생 인권위원회가 첫 방송을 탔는데요. 신선하다는 반응도 있었고. 네. 자, 송쌤이나 현준쌤 두 분 첫 방송하시고 나서 어땠어요? 반응이? 네, 일단 뭐 자기소개서나 면접 이런 거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사회 전반에 좀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좀 굉장히 뿌듯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오. 임쌤도? 네, 일단 주변에서 반응이 굉장히 뜨거워서 저도 그 열기를 체감했었고요. 또한 좋은 취지에 공감한다는 내용이 많아서 저 또한 그래요. 이 부분에서 더욱더 책임감을 가지고 방송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서연 아나운서는 지난주에 망치를 아주 가열차게 때리셨는데 네.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네, 오늘도 한번 때려봐 주세요. 자, 시. 네.
네, 오늘도 준비를 해봤는데요. 또 오늘도 좀 속 시원한 어떤 해결 방안이 있다면 또 한번 망치를 한번 두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방송도 기대가 되는데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좀 빠르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예. 자, 송쌤, 오늘은 취준생 인권위원회 어떤 안건을 갖고 오셨습니까? 네, 오늘의 안건은 취업준비생을 진짜 2번 눌리게 하는 그 현대판 음서제, 고용 세습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고용 세습 과연 어떤 사건인지 조소연 아나운서가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사건은요.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전국에 100인 이상 노조가 있는 2,769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단체 협약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4분의 1이었습니다. 694곳이 직원 가족 직계 자녀 등에게 특별 채용이나 채용 가산점 부여 등 고용 세습 조항 등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대기업은 전현직 직원 가족의 직계 자녀들에게 특별 채용이나 또 전형 채용 또는 채용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이런 혜택들을 부여하고 있었는데요. 가뜩이나 이 취업난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청년층들에게 반발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와 사측은 이를 독소 조항으로 보고 자율 시정 권고 그리고 설득 작업 등을 병행하고 있지만 노조들은 이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대기업 전현직 직원 가족의 직계 자녀 특별 채용, 전용 채용, 채용 가산점 특혜 이건 독소 조항인가 아닌가 한번 예. 들어주시죠. 독소 조항이죠.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자, 조건도 전혀 다르지 않은데 누구는 채용 가산점을 받아서 붙고 자신은 떨어지면 진짜 억울하긴 할 것 같아요, 송쌤. 이거 네. 위반되는 겁니까? 그 맞습니다. 지금 이거는 고용세습을 엄연하게 위법한 조항입니다. 크게는 그 두 가지 근거사항을 좀 들 수 있는데 첫 번째 고용정책기본법의 7조, 그다음에 직업안정법 2조 위반입니다. 예. 이게 왜 고용세습에 문제가 되냐면 조합원의 자녀가 아닌 자의 헌법상 평등권 또는 직업 선택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엄연한 위법한 조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고용정책의 기본법인 취업기회 균등한 보장에 위반이 된다 그런 이야기일 텐데요. 네. 또 어떤 법 조항에 위반이 되나요? 네, 또 지금 최근에 울산지법에서 판단한 사례에 의하면 그 민법 103조에 따르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다루는 법률은 무효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어쨌든 채용 세습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선량한 풍속에 위반된다고 봐서 또 위법한 판단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생각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럼 위법은 당연히 하지 말아야지 왜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야? 라고 이제 질문하실 텐데 임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나 보죠? 네, 일단 법 위반 사항이 위법인 건 분명하지만 네. 법 위반이 된다고 해서 바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권고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 노조법은 행당 관청이 단체 협약에 위법한 내용에 의해 일정 기간 자율 개선을 권고하고 예. 이후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정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예. 이후에도 개선이 없지만 최종적으로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벌금 조치가 잘 이행되고 있지 않아서 실효성에 꾸준히 논란이 제기되고 있고요. 그렇군요. 최근에 연루된 채용 비리와 더불어 다시 한번 재점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도대체 어느 기업이 이런 비리에 연루된 겁니까? 네, 뭐 많은 기업들이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지금 농축협 지역조합 여기서 이제 임원 자녀를 해당 조합 또는 인근 조합에 배치한 경우가 좀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런 경우는 사실 뭐 많다고 해서 하나의 뭐 문제될 건 요즘에 문제지만 문제가 될 건 아닌 것 같은데 더욱 문제될 것은 지금 이거를 이제 농협중앙에서 발견을 했는데 그냥 경징계 조치만 좀 내렸어요. 그러니까 채용 취소라든지 이런 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더 문제가 좀 되는 네.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뭐 감사 결과를 보면은 실질적으로 이 공고 자체를 공개 채용이라고 했지만 내부적으로 조합원의 사이트에만 올려놓는 등 또는 이제 5일 이상의 좀 공고를 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짧게 내는 등 이제 문제가 좀 있었고 또 만약에 채용을 하기 위해서는 2배수 조항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이 최소 2배수 정도 돼야지 그중에 한 명을 채용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지금 좀 지키지 않아서 이제 좀 송방망이 이제 징계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사회적인 문의가 좀 있습니다. 임쌤, 송쌤 말 들으면 이게 뭐 무늬만 그 공개 채용이네요. 네, 맞습니다. 예. 일단 공개 채용이라고 하면은 외부의 공개된 포지션에 적합한 지원자들을 그렇죠. 채용하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반대말은 내부 채용이 있죠. 하지만 이 공개 채용의 자리를 내부적인 가점을 통해서 TU가 줄어든다고 하면은 이는 실질적으로 공개 채용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또한 취준생들 입장에서도 알 권리의 침해와 또한 취준생들이 사회적 보호가 부족한다는 것을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수도 충분히 있죠. 그런 마음 들 수 있겠네요. 네. 자, 고용 세습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 어느 기업들인지도 궁금해지네요. 밝혀내라고 네. 밝혀주시죠. 어디예요? 어디입니까? 좀 밝혀보면 보통 노조가 강성인 곳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노조가 노조가 강성이고. 강한 곳일수록 이제 좀
그쪽끼리는 가족인데 사실 외부적으로 보면 좀 배타적인 그렇죠. 것이죠. 네. 그래서 노사 간의 단체 협약 중에는 대부분 한 42% 정도가 여전히 불합리한데 그중에 이제 이 고용 세습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정부에서 시정 조치를 계속 내렸는데 네 곳 중에 한 곳은 여전히 좀 유지를 하고 있어요. 이제 예. 그런 곳들이 기아차 또는 뭐 이제 현대차, 한국 GM 또는 금속노조 이런 쪽으로 조금 노조가 좀 강성인 곳들이 많이 이걸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철과 관련된 분들이 좀 이제 그렇게 문제가 되고 있군요. 듣다 보니까 이제 정말 이건 그 나만 잘 사자는 마인드 아니겠습니까, 임쌤? 네, 맞습니다. 일단 우선 특별 채용과 관련돼서 노사 협약 내용들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시정 기회를 줍니다. 예. 근데 이게 사회적 책임을 갖고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따라서 최근 이슈가 되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협약을 수정하는 기업체들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2015년도 정유사의 조합원 자녀 우선 채용제 같은 경우 GS 칼텍스를 시작으로 S-오일, 현대 오일뱅크들이 고용 세습 조항들을 개정했고 이때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빠져 있었는데 올해 가을 최근 타결된 임금 및 단체 협상, 일명 인단협 합의안에서 기존 단체 협약 24조 2항에 회사는 정년 퇴직자, 상병으로 인한 퇴직자의 직계가족의 채용에 있어 자녀 충족 시 우선 채용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이런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삭제했군요. 네. 예. 조항을 보니까 정년 퇴직자, 상병으로 인한 퇴직자의 직계가족이라고 돼 있는데 회사마다 다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회사마다 다르죠. 최근에 이제 현대차 노사의 단협 사항을 좀 보면은 97조에 우선 이 채용 조항이 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위법한 내용이라면서 이제 고용노조부로부터 이제 시정 공고를 받았는데 네. 이걸 좀 보자면 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상 사망했거나 6급 이상의 장애로 퇴직할 때 직계가족 또는 배우자 이 중 1인에 대해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요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특별 채용하도록 한다라고 규정이 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어쨌든 최근에는 청년층 취업이 이렇게 어려운데 꼭 그렇게 내부적으로 채용을 이어가야 되냐 이런 사회적 비판이 계속 일고 있는 지금 문제 상황입니다. 네. 제가 그 자리에 처한다면 이런 마음이 들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근무하면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어떤 보상 차원으로 가야지 이게 이 보상 차원이 우선 채용으로 대체되는 건 좀 뭐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네, 노사의 협약에 의해서 만드는 조약이기 때문에 노사마다 좀 다른 겁니다. 기아차 같은 경우 인력 수급 계획에 따라서 신규 채용 때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직계 가족인 1인, 또 정년 퇴직자 및 장기 근로자 25년 이상 근무한 자녀에 대해서 채용 규정상 적합하다고 하면은 그 우선 채용한다는 조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체 협약이라는 것은 회사의 노동조합과의 복지 또는 관계에 대한 규율 사항인 것이지 단체 교섭 대상의 자녀까지 규율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는 노동법 제29조에 단체 교섭 대상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재직 중 질병 또는 산재로 인한 것은 보상이 다른 부분에서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데 굳이 이런 부분이 사회적 이슈가 민감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점은 충분히 심각하게 재고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겠네요. 네, 뭐 재직 중에 발병한 질병이나 사망은 근로자 가족에게 정말 재난 상황도 같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지만 정년 퇴직이나 장기 근로하신 분들 이런 내용은 좀 보상 차원인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그럼 뭐 세부적으로 사실 이제 회사마다 좀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 일일이 확인이 좀 불가한 사항인데 어쨌든 그 세부 규정이 과연 이 사회 통념상 합법한지 좀 합리적인지 이런 부분을 이제 좀 봐야 되는데 사실 그게 법 해석에 따라 좀 갈릴 수 있죠. 아까 이런 그렇죠. 부분들은.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정부가 명확하게 지금 법 개정 강화를 통해서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네. 근로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노조의 어떤 존재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떤 기업 다니는 직원의 자녀는 합격이고 네. 또 이런 뭐 자기 밥그릇만 챙기는 어떤 조항이라면 부정적인 노조 이미지를 벗기는 쉽지 않다고 볼 수 있을 텐데 현준 쌤이 이제 CJ 출신이시기 때문에 CJ는 그 노조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그럼 어떻게 뭐 그 해요? 네, CJ 같은 경우 이제 노조가 없는 대신에 열린 협의회라는 그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형태의 그런 것들. 네, 맞습니다. 각 부서별로 한 명씩 이 열린 협의회 구성원이 돼서 임직원들의 건의 사항들을 수렴하고 이를 사측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측의 내용들이 있으면 임직원들한테 공지를 해주는데 다만 이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제 정식적인 노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 교섭권이 없다는 교섭이 안 점입니다.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달하는 역할만 하지 임직원들 권리 행사에는 제한된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타 앞서 말씀드렸던 다른 기업 대비 그 임직원들의 권리 부분이 약하게 인정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요. 네.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뭐 권고는 하지만 이게 반영되는 경우는 이제 그럴 때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어서 예, 그렇습니다. 네. 자, 만약에 비양심적인 고용 세습 조항이 있는 곳을 발견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쌤? 그 사실 이게 지금
이 단체 협약에 규정되어 있다는 것은 회사하고 노동조합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제3자 입장에서 이걸 신고한다고 이게 뭐 신고가 사실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진짜 만약 취업준비생 입장에서 채용 과정에서 이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이제 소를 좀 제기하는 수가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 현실적이진 않죠. 그래서 이제 저희 방송을 통해서 좀 자율적으로 개선이 좀 됐으면 좋겠고 특히 최근에 공공기관 관련해서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11월 중부로 연말까지 특별 채용 비리 신고 기간을 좀 두고 있습니다. 이때는 신고를 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을 최고 2억 원의 포상금까지 좀 지급을 하고 있어서 국번 없이 110 또는 1398번으로 좀 연락을 하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수고해주신 두 분 쌤과 조선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알찬 시간이고 내일도 특집 합계비로 이어지니까 내일도 방송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